처음으로 유동규 씨가 이재명을 마주치는 그런 재판이었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뭐 이재명이 작전을 세웠던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직접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유동규한테 질의라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유동규 씨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그 혐의를 입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다 보니까 그 유동규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좀 낮추고자 자기가 직접 나섰던 것 같은데 결론은 마이너스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원했던 의도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고 더 손해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공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눈에 띄었던 게 형님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얘기를 하니까 그거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불법 행위를 용인했을 거냐? 내가 가만히 그거를 뒀을 거라고 생각하냐?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재명 입에서 나온다는 게 코미디인데 유동규 씨도 너무 웃겼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묻는 거죠. 형님을 정신병원에 왜 집어넣고 강제로 그런 범죄를 밑에 사람한테 시키지 않았냐? 시켰잖아요, 시장님. 아말리 했잖아요. 시장님 공신들 불법 취업시킨 거 중범죄에 해당이 안 되냐라고 유동규 씨가 따져 묻습니다. 누가 불법 취업했냐라고 또 이재명이가 물어보니까 다 했다. 시장님 밑에서 일한 사람들. 유동규 씨가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재명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거, 그거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신들 불법 취업시킨 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이제 그 수행비서라고 하는 백종선이 있죠. 그 백종선이랑 연관돼 있는 사람들도 뭐 불법 취업 청탁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시는 게 김혜경 씨의 그 초밥 10인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집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옆집의 실제 주인 그 주인 부부 또한 마찬가지로 뭐 한 분은 저기 그 성남 아트센터 거기서 이제 뭐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또 그 여성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취업 청탁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인데 뭐 어쨌거나 그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유동규 씨가 따져 물었던 것 중에서 친형 강제 입원 시키지 않았냐 암암리에 시키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이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암암리에 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일단 그 이후에 유동규 씨가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불법 지시를 분명히 했고 담당자가 거부해가지고 비서가 격분하기도 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재명이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년 대법원에 의해 가지고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라 그래 가지고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를 안 했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있으시죠, 그렇죠?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를 했거나 심지어 밑에 사람들한테 지시를 내렸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팩트라고 한다면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유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어떻게 된 것인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실제로 검찰이 서류를 만들게 한 죄, 청원 경찰 2명을 동원한 죄, 앰뷸런스를 불러 친형을 태우려고 한 죄, 이 하나하나가 범죄다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뭐라고 봤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도했다라고 한들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개별 지시에 대해 전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해서 뭐 서류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경찰을 2명을 동원을 했다든지 앰뷸런스까지 불러가지고 친형을 강제로 태우려고 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시도를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지만 결국에는 친형이 강제 입원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적용이 될 수 없다. 이런 진짜 기적의 논리를 발휘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김만배가 연루가 돼가지고 사법거래를 했다. 그 대법원이라니까 짜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이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의 이 신복이었고 나중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이재명이 나는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막 그런 말을 했지만은 이 그동안 행적을 보면 핵심 측근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했으면은 지금 이 상황이 안 됐겠죠. 뭐 수사도 진행이 안 됐을 거고 그러면은 유동규 씨는 이재명 정권에서 승승장구했을 인물인데
자, 정권이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사람은 피고인, 한 사람은 정인, 그리고 이 정인 유동규는 문재인 정권 검찰이 수사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이 수사를 하니 지금 어쨌든 본인의 다른 계기가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하지만 진술을 번복을 해서 이재명을 코너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인데, 첫 법정 대면에서 이재선 씨 친형 강제 입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동규가 그때 나에게, 우리에게, 부하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좀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특히 유동규가 그 이야기를 한 것과 관련해서 이 조선 비저와 조선 다큰과 통화까지 했는데, 그 상황, 당시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2012년에 친형 이재선 씨를, 그때 성남시장 때입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지시한 그런 직권 남용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줬죠. 그런데 그것이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죄 판결 이유가 지시,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형을 강제 입원시키라는 지시가 없어서 무죄 판결이 아니고, 이 지시는 있었는데 보건소장이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무죄가 됐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는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당시 성남시장이 친형 입원을 시도를 하면서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서류를 만들게 한 죄가 있고, 청원경찰 2명을 동원한 죄가 있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친형을 태우러 한 죄, 이런 것들이 다 범죄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만큼 이 개별 지시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무죄를 내렸습니다. 자, 유동규 조선다큰과 어제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재선 씨를 입원시키려고 준비를 많이 했다. 당시 이모 보건소장이 이를 불법이라 생각해서 결국 따르지 않아서 무산됐다, 입원이. 그런데 정진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그때 성남시의 정책실장이었죠. 모 병원의 고위직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을 안다. 그 모 병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다니던 병원이다. 그래서 그 모 병원에 재선 씨를 데리고 가면 의사에게 사인받아서 강제 입원시킬 계획이 다 있었다. 그런데 당시 보건소장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동규는 당시 이재명의 수행비서 백모 씨가 이모 보건소장이 이재선 씨를 데려가면 끝나는 것이었는데 안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며 내 앞에서 막 화를 내더라. 그리고 백모 씨가, 수행비서 백모 씨가 다 상황을 나에게 얘기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백모 씨가 이재선 씨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모 보건소장이 마지막에 앰뷸런스를 불러오지 않았던 거다. 자, 그래서 지시를 내린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지만 이모 보건소장이 잘못하면 자기 죽는다, 이건 불법이다 라고 생각해서 결국 따르지 않았다. 자, 이렇게까지 상황이 설명되는데, 여기서 짚어볼 대목이 있는 겁니다. 유동규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 측근이 아니라고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둘 사이는 확실한 상하관계, 또 신복과 상관관계였죠. 상사관계였죠. 그래서 유동규 씨도 보시면은 이번에 재판을 하면서 2주 전에는 이재명 피고인과 정인 유동규가 직접 말을 섞지 않았을 때는 이재명 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막상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하니까, 신문에서 직접 신문을 하니까는 이재명 씨가 아니고 시장님 이렇게 표현을 했죠.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관계가. 자, 그래서 당시 선거 때, 대선 때도 그렇고 선거 때 여러 개의 이재명 후보,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통화했던 녹음이 막 공개가 됐죠. 그때
이재선 씨, 그러니까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와 이재명의 그 배우자 김혜경 씨의 그 전화 통화를 하는데 거기에 유동규 씨가 등장을 합니다. 유동규가 그때 등장을 합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은 이재선 씨 그리고 김혜경 씨가 2012년 6월 5일에 10분가량 통화를 했는데 이재선 통화 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이 그 동생이 시장으로 있는 성남시청에 인사 압력을 행사한다는 이재명 시장 쪽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울함을 토로를 합니다. 그 부인 김혜경에게 내가 당신 그 남편이 성남시장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청에 인사 압력을 막 행사한다고 거기서 이재명 시장 주변에서 나를 막 모함하는데 억울하다 그런 것을 토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부적절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내가 인사 압력을 넣는 것이냐 이런 취지로 김혜경 씨에게 막 하소연을 하죠. 하소연을 하면서 이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해당 통화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설계자로 불렸던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재선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혜경 씨에게 아니 이재명 시장이 이 파크 부여를 반대했는데 뭐하러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느냐. 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 엄청난 특혜를 몰아준 그 사업이라서 이재명이 홀로에 몰려있죠. 그런데 친형인 이재선 씨가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벌써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